안녕하세요. PR445번 발표를 맡은 주성훈입니다.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ICLR 2023년 탑5 페이퍼에 선정된 토큰 머징 Your VIT but faster입니다.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VIT의 토큰을 좀 머징해서 VIT의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논문입니다. 네, 리서치 백그라운드는 일단 비전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잘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, 그로 인하여 다양한 그 아키텍처들의 변화를 주는 도메인 스페시픽한 트랜스포머 하이브리드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.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더 잘 이용하기 위한 이런 트랜스포머 하이브리드 방법들이 만들어지는데, 이러한 것들이 연구되는 이유는 한 가지죠.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비전 스페시픽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그 VIT, 비전 트랜스포머에 추가함으로써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면서 계산은 덜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아키텍처의 진화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거는 좀 VIT의 그 컴퓨테이션을 조금 줄이면서 성능을 좀 높이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는 건데요. 저자들은 근데 그냥 바닐라 VIT에서도 아직은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VIT는 이제 그냥 간단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 수치상으로 보이는 플롭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연산 속도는 더 빠릅니다. 그리고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MA 같은 그런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테크닉을 좋은 좋은 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음, 데이터에 대한 특별한 뭐 가정이 없어서 굉장히 다양한 모달리티에 대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라든지 오디오에서도 이 VIT라는 아키텍처 모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VIT 구조는 데이터의 양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그 스케일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. 스케일업이 된 이 VIT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넷에서 탑 언어 어큐러시 90% 이상의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렇게 VIT가 좋은 구조임에도 좀 더 그 연산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. 최근에 그런 필드가 토큰 프루닝이라고 하는 필드들이 있다라고 저자들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트랜스포머라는 게 자체가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 조금 어그노스틱하기 때문에 런타임 동안 그 토큰을 좀 프루닝을 하면서 프루닝된 토큰을 가지고 인풋을 들어가면은 좀 더 패스터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이러한 연구들이 그 토큰을 프루닝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이 토큰 프루닝이라고 하는 것의 단점은 토큰들을 좀 어떻게 삭제를 하다 보면은 많은 인포메이션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어 토큰의 토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고요.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커런트 메소드는 모델을 새로 트레이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좀 엑스트라 파라미터까지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 디스어드밴티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음 대부분의 그 프루닝 페이퍼들은 그 프루닝을 할 때 토큰의 마스킹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피드업보다는 그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 그 스피드업이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.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닝 메소드들은 각 인풋 데이터마다 다른 토큰들을 지워야 되는 것을 최적화시키기 때문에 그 다양한 토큰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 프루닝된 토큰을 배치로 만들어서 인퍼런스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단점들을 이 논문에서는 지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토큰 프루닝보다 좀 이피션트한 어프로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논문이 갖고 들어가는 프로블럼입니다. 그래서 토큰 프루닝 이후에 이제 토큰 머징이라고 하는 그 토큰들을 좀 컴바이닝을 해서 토큰의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트랜스포머의 연산을 좀 줄이는 그러한 접근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논문도 이 토큰 머징에 해당하는 논문이고, 그래서 기존에 연구되었던 그 토큰을 컴바이닝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좀 저자들이 소개를 하는데, 이 두 논문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프루닝한 다음에 그 프루닝된 토큰을 다시 멀지해서 이렇게 멀징하는 접근 방식을 갖고 왔다고 하고요. 토큰 러너라는 논문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토큰 수를 줄이는, 좀 더 학습을 통해서 토큰의 수를
토큰을 이제 컨바이닝을 하면서 토큰 수를 줄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큰 푸링이라는 이 방식이 지금 이 논문에서 이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논문이랑 가장 비슷한 어프로치인데요. 이것은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각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과할 때 그 토큰 풀링이라는 방식을 적용해서 이 토큰들을 몇몇 토큰들을 머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전과 이후에 이 토큰에 대한 프루닝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,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K-means based 어프로치를 활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토큰 프루닝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, 토큰 멀징이라는 방식은 아직 그 리저너블한 스피드랑 애큐러시 트레이드 오프를 달성한 방법이 아직은 없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.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제안하는 방식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토큰 머징 스트래터지는 트랜스포머 안에 있는 트랜스포머 블록에 점차적으로 토큰을 머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첫 번째 트랜스포머 블록에서는 대부분의 토큰들이 다 그냥 멀지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, 점점 두 번째, 세 번째 이렇게 여러 개의 트랜스포머 블록들을 거치면서 토큰들을 점점 멀지하고요. 그래서 마지막 쪽 블록에 가서는 대부분의 토큰들이 이렇게 멀지되어 있는 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논문의 토큰 멀징 스트래터지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각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알게의 토큰들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. 그래서 토큰들이 L 개의 블록들을 통과함에 따라서 L 개의 토큰들이 지워지는, L 개의 토큰들이 모두 병합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서 최종적으로는 연산량의 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.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은, 일단 이 토큰 머징 모듈이라는 것을 그 기존의 VIT 모듈의 중간에 끼워 넣는 것이 목적입니다. 그래야 기존의 활용되는 VIT에다가 범용성도 높아지고요. 새롭게 트레이닝을 하지 않아도 이 토큰 머징 모듈만을 이용해서 기존에 다 학습되어 있던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의 또 다른 큰 장점이기 때문에, 이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어텐션과 MLP 사이에 이 토큰 머징 모듈을 삽입을 합니다.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 동영상처럼 그 토큰이 각 블록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머징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블록 수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머징이 되는 토큰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. 결과적으로는 그 토큰이 점점 좀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 토큰이 사라진다. 그래서 같은 종류의 토큰들로 여러 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토큰을 이제 병합하는 방식은 5개의 스텝을 통해 구성이 되는데요. 첫 번째 스텝은 이제 그냥 토큰을 2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. 이것도 뒤에서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, 이것도 일단 토큰을 A랑 B의 셋으로 나누고요. 빨간색이 A 셋이면 파란색이 B 셋입니다. 그랬을 때 A 셋과 B 셋에서 가장 시밀러한 토큰들을 이렇게 연결합니다. 그래서 연결을 한 다음에 상위 알개에 가장 시밀러한 엣지만 남겨 놓고 나머지의 엣지는 다 지웁니다. 그리고 상위 알개의 엣지들은 이렇게 멀지를 시킵니다. 그러면 각 레이어마다 우리는 알개의 토큰들을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멀지 시킬 때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에버리지를 활용했고요. 각 토큰이 갖고 있는 키 값을 에버리지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스텝 1에서 스텝 5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3개인데 3개의 토큰들이 이제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방식을 활용했는지를 좀 보면은, 일단은 토큰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정보들을 가지고 시밀러리티를 계산했는지를 이 논문에서는 일단 정했는데요. 결과적으로는 셀프 어텐션에 활용되는 쿼리 키 밸류 중에서 키를 비교를 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. 그 실험 결과도 여기 있는데, 일단은 키라는 게 이미 좀 각 토큰에 대해서 서머라이즈 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고, 각각의 각각의 키들을 이제 비교함에 따라서 덧 프로덕트 시뮬러리티를 통해서 그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. 그래서 키가 비슷한 것이 어 토큰이 갖고 있는 정보가 유사하다라는 걸 의미한다고
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 시뮬러리티를 계산할 때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, 코사인 시뮬러리티, 다트 프로덕트, 소프트맥스들을 다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속도 이제 이미지 퍼 세컨드인데 속도 면이나 그 정확도 면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이어서 최종적으로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가지고 두 개의 토큰의 키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most similar 엣지를 찾는 그런 방식을 활용했습니다. 그다음에는 이제 어 이 지금 이 전체적으로 활용된 방식이 바이파르티트 매칭이라는 방식인데 다른 이제 프루닝이나 K-미ન્스 클러스터링, 그리디 알고리즘 이 등과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. 프루닝이라는 거는 이제 토큰 멀징이 아닌 그냥 토큰들을 이제 삭제하는 방식이 되겠고 굉장히 빠르게 토큰을 그냥 삭제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애큐러시가 되게 낮다라는 단점을 볼 수가 있죠. 토큰 멀징의 방식 중에서는 이제 K-미ન્스 클러스터링으로 그 유사한 토큰들을 클러스터링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 K-미ન્스 클러스터링의 단점은 어 꼭 그 몇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클러스터 안에 유사하지 않은 토큰들이 좀 포함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유사하지 않은 토큰을 멀징함으로써 정확도가 조금 지금 이 논문에서 활용된 이 바이파르티트 매칭에 비해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리디 매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일 유사한 토큰을 찾는 방식을 R번을 반복하는 겁니다. 그래서 R개의 토큰을 R개의 토큰을 머지시킬 때 제일 유사한 거를 R번 찾는 것을 반복하는 건데 굉장히 정확도는 높지만 이 R이 커질수록 계속 그 매칭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단점이 있고요. 이 바이파르티트 매칭은 이 위에 스텝 5 전체에 해당하는 방식인데 R이 어떻든 간에 콘스턴트 런타임이고 왜냐하면 여기서 R 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애큐러시는 굉장히 높은 쪽으로 유지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애큐러시랑 속도 모두 좋게 만족하는 방식이라서 이 디자인을 선택했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멀지된 토큰을 어떤 방식으로 멀지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실험을 해 봤는데요. 그냥 하나를 킵하는 거, 그리고 맥스 풀링하는 거, 에버리지 풀링하는 거, 그리고 이 웨이티드 에버리지 하는 방식 이렇게 네 가지를 실험을 해 봤는데 그중에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해서 병합되는 토큰들, 머지되는 토큰들을 평균을 내는 방식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. 여기서 그 셀프 어텐션 연산을 할 때 소프트맥스 를 구할 때 여기다 로그 S라는 것을 취해서 좀 더 그 어떠한 멀지된 토큰 중에서 몇 개들이 멀지되어 있는지에 대한 S라는 정보를 같이 활용되는 거를 어 적용을 했는데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어텐션을 구할 때 S라는 벡터는 각 토큰에 몇 개나 머지되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S가 뭐 3 개면은 그 토큰이 뭐 3 개가 결과적으로 3 개가 머지되어 있다는 뜻이고요. 그래서 이런 S라는 정보는 S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토큰이 담고 있는 정보가 좀 웨이티드 돼서 쪼금 어텐션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디자인 프린시플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정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S가 큰 토큰일수록 좀 어 중요한 어텐션을 갖고 있도록 뭐 그렇게 정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토큰 멀징에 대한 방식은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고요. 실험 결과 중에서 일단 실험 결과를 보기 전에 그 메인 컨트리뷰션을 먼저 소개해 드린 다음에 어떤 결과들을 나열할지 먼저 좀 목차식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제 VIT에서 굉장히 빠른 트레이닝 스피드 빠른 그 인퍼런스 타임을 위한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.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 초이스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게 저희 메소드 파트에서 보여 드린 내용이고요. 그래서 지금 이미지 도메인에서는 이 다양한 VIT 모델에서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그 소타 아키텍처라든지 다른 이제 토큰 프루닝 메소드들이랑 비교해서 지금 여기 논문에서 제시한 토큰 멀징이라는 방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비교했습니다. 그리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와 오디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서 다양한 모달리티에 이 토큰 멀징이라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였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결과는 이제 다양한 그 아키텍처에서 토큰 멀징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그 인퍼런스 타임이 줄어들면서 그 애큐러시는 유지되는지를 보여준 결과인데요. 이 아우그레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어그멘티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약자로 그냥
VIT를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이랑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소드를 적용한 이 논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아그레그라고 하는 방식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에 이 토큰 멀징을 적용한 건데요. 이 토큰 멀징을 어 각 레이어마다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점점 더 토큰 멀징이 어 많이 될수록 그 스루풋, 그러니까 인퍼런스 타임은 되게 인퍼런스 타임, 그러니까 인퍼런스 타임은 짧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 이미지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1 초당 인퍼런스 할 수 있는 이미지들은 더 많아진다는 걸 볼 수 있고, 애큐러시는 약간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보시면은 VIT 라지와 VIT 베이스 그리고 VIT 스몰, 타이니 이런 식으로 VIT의 그 아키텍처 사이즈에 따라서 점점 다른 양상으로 좀 보는 것이 있는데요. 큰 모델일수록 그 토큰 멀징을 적용했을 때 애큐러시는 좀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, 스몰 모델일수록 애큐러시가 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대신 그 큰 모델에서는 확실히 애큐러시가 많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많은 그 스로우풋의 증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스웩 모델이라는 건데, 이거는 이제 더 큰 이미지 더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더 큰 아키텍처를 학습시키는 그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설명대로 하면 그런데,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활용하는 거고,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큰 모델인데 스루풋은 또 증가하고 애큐러시는 크지 않게, 애큐러시는 좀 조금 하락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그 토큰 머징을 점점 적용함에 따라서. 근데 그래서 두 가지 그 알고레그 모델을 활용했을 때와 스웨그 모델을 활용했을 때 두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는, 큰 모델에서 스루풋의 증가와 애큐러시의 약간의 감소가 보였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들이 설명하는 거는 큰 모델은 더 깊은 그 라 그 깊은 여러 개의 그 블록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, 그 불 저 이 토큰 머징 같은 경우에는 블록마다 몇 개 그 토큰들을 머지할지를 결정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, 어 깊으면 깊을수록 그 피처들이 좀 더 넓게 그 모든 블록에서 넓게 퍼져 있어서, 그 멀징이 주는 그러한 성능 하락의 임팩트를 쪼금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큰 모델에서 더 잘 적용되는 방식이고, 마지막 결론 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, 지금 더 큰 모델에 점점 더 아키텍처의 크기가 커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더 큰 모델에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이 토큰 머징이라는 방식이 추후에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일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인데, 그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를 활용한 방식이고요. 저 PR12에서도 발표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 프리트레이닝 시킬 때 그 레이블 없이 각각의 토큰을 마스킹하는 방식으로, 그 마스킹된 토큰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식으로 어 VIT를 그 프리트레이닝 시키고 나중에는 파인 튜닝, 그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파인 튜닝 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의 조건으로 다르게 활용합니다. 그냥 프리트레인된 어 프리트레인되고 파인 튜닝된 그 MA로 프리트레인되고 파인 튜닝된 VIT를 그대로,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 토큰 머징을 활용하는 방식, 이게 이제 크로스로 되어 있는 이 방식이고요. 그다음에 그 프리트레인된 MA를 가지고 파인 튜닝할 때 그 토큰 멀징을 적용해서 토큰 멀징이 된 상태로 다시 학습을 시키는, 그 파인 튜닝을 시키는 방식이 있는데, 그게 이제 트레인드 된 방식입니다. 트레인드 방식은 거의 어큐러시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스루풋의 증가를 보였고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, 그 VIT의 MA를 활용한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 하는 그 학습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, 이걸 다시 갖고 와서 파인 튜닝 시킬 때는 모든 그 패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타임 그 학습 속도에서 얻는 이점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여기서 그 토큰 멀징을 활용해서 파인 튜닝을 시키면 2배 정도 더 빠르게 그 학습을 어 VIT의 학습이 가능하고, 근데 그러면서도 거의 무시할 만한 애큐러시 드랍, 큰 모델임에도 거의 무시할 만한 애큐러시 드랍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MA까지 그 다양한 VIT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 방법에 모두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다시 좀 그 디자인 프린시플로 가서 멀징하는 스케줄을 좀 2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콘스턴트 스케줄입니다. 콘스턴트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
트랜스포머 레이어마다 동일한 수의 토큰들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. 항상 똑같은, 예를 들어 이게 6 이면 뭐 앞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 그 각 레이어마다 6 개의 토큰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면 매 레이어마다 똑같이 6 개를 감소시키는 방법인데, 디크리징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좀 많이 어 멀징을 시켰다가 마지막 쪽에서는 거의 감소를 시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어 스케줄링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어떤 게 좀 더 유리한지를 봤습니다. 그래서 여기 피겨 2를 보시면은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, 이 점 포인트들은 랜덤하게 그 레이어마다 토큰을 머지시키는 개수를 좀 랜덤하게 결정할 때 그 전체적인 스루풋이랑 애큐러시 커브를 보실 수가 있고요. 여기에 이 주황색으로 연결된 선 같은 경우에는 콘스탄트 스케줄링을 의미합니다. 이 결과로 보면은 콘스탄트 스케줄링, 그러니까 각 레이어마다 똑같은 숫자의 토큰들을 머지시켰을 때 그래도 가장 옵티멀에 가까운 어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. 그래서 콘스탄트 스케줄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논문들이 갖고 가고 있는 스케줄링 방식입니다. 근데 여기에 서플에 또 이러한 결과들이 있는데, 평균적인 스루풋, 그러니까 스루풋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보면 이 각각의 그 컬럼들이 말하는 게 각 레이어마다 몇 개를 머지를 시키는지를 의미하는 건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스루풋이 좀 큰 경우에는 초반 레이어에서 머지를 많이 시키는 게 유리하고, 점점 레이어가 갈수록 머지를 덜 시키는 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민 스루풋이 1920 이랑 2026일 때 스루풋이 클수록 이렇게 디크리징 스케줄을 취하는 것이 성능은 더 좋았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콘스탄트 스케줄이 좋지만 이렇게 스루풋이 높은 경우에는 디크리징 스케줄이 더 좋았다라는 것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아키텍처들과의 비교인데요. 이제 이피션트 넷이나 이제 VIT, 그다음 스와인 트랜스포머 등등이랑 이제 비교를 한 건데, 보시면은 이제 이 회색 글씨로 보이는 게 토큰 머징을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죠. 그래서 VIT 라지의 MA를 통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인데, 성능이 거의 이제 85.7에서 하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어 이미지 퍼 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약적인 향상이 토큰 머징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큰 걸 활용하면서도 이 토큰 머징을 활용하면은 그 파라미터가 훨씬 작은 그런 하위 모델들과 거의 유사한 인퍼런스 타임을 갖게 되면서 성능은 더 좋다는 거를 얘기를 하려는 그림인 것 같고요. 그래서 VIT 휴즈 같은 경우에도 VIT 휴즈에서 토큰 머징을 적용했더니 이미지 퍼 세컨드가 35에서 거의 81, 63 이 정도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애큐러시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는데, 그 하위 더 로우 레벨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로우 레벨의 모델과 비슷한 인퍼런스 타임을 갖고 있지만 성능은 더 좋다. 이런 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결과입니다.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 이 각 아키텍처들을 프리트레이닝 할 때 이미지넷 1K만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시켰고, 다른 이제 더 많은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들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토큰 프루닝을 활용하는 다른 방식들이랑 좀 비교를 했는데요.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토큰 어 데이터 토큰의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한 DIT라는 방식을 기본으로 한 나머지 다른 이 세 가지의 방법은 이 DIT를 기본으로 한 다른 방법들이라고 하는데, 이러한 다른 토큰 프루닝 방법들에 비해서 이 토큰 머징 방법이 이 인퍼런스 타임도 훨씬 좋고, 그다음에 트레이닝을 할 때도 트레이닝 스피드가 1.5 배, 다른 방식에 비해서 1.5 배로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크지 않은 이런 VIT 베이스 모델을 활용했을 때 VIT 베이스 모델을 활용하고 어 토큰 머징 VIT 모델의 VIT 베이스에서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토큰 머징을 적용하면은 DIT 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 없이도 이렇게 인퍼런스 타임도 높게 가져갈 수 있고 애큐러시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DIT를 활용하려면 새로 학습해야 되는데, 만약에 학습된 기존의 VIT 베이스가 있다면은
바로 토큰 머징만 활용해도 이러한 인퍼런스 타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해 봤는데 각 마지막 쪽 레이어에서 좀 멀징된 그 토큰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제 각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는 포어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는 일단 확실히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토큰 머징의 결과가 그 파트 세그먼테이션이라는 것과 조금 유사하게 보인다라는 것들이 저자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. 그래서 이런 개체들이 좀 토큰이 개체들을 이루고 있는 토큰들이 확실히 멀징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.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개에서 몸통과 다리 부분이 이렇게 다르게 다른 토큰으로 머징이 됐는데 다리와 다리는 이제 같은 토큰으로 묶였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고릴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눈, 코, 입은 다 다른 토큰으로 머징이 됐고 몸통은 이제 같은 토큰으로 머징돼 있는데 그중에서 이 손에 들고 있는 오렌지는 굉장히 그냥 하나의 패치일 뿐이지만 다른 완전히 다른 토큰으로 잘 같은 정보가 아닌 것으로 분류가 잘 됐다. 그래서 이 토큰 멀징이라는 게 각각의 멀징되는 것이 정말 비슷한 토큰들을 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 두 개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 이게 뭐 쇳덩굴인가요? 그 쇳덩굴이 그냥 두 마리가 있는 거고 똑같은 개 세 마리가 있는 건데 이 쇳덩구리를 똑같은 토큰으로 이제 묶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도 강아지의 몸통에 해당하는 건 똑같이 묶고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이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얼굴, 얼굴, 얼굴 이렇게 똑같이 이 색깔로 묶였다는 걸 봐서 어 각각의 그 인스턴스들을 같은 클래스인 인스턴스들을 똑같은 걸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그리고는 비디오에서도 토큰 멀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.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저자가 그 만든 이 마스크드 오토엔코더 as spatial temporal runner라고 하는 이 비디오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VIT 방식을 가지고 VIT 아키텍처를 가지고 토큰 멀징을 적용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비디오 익스페리먼트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 성능을 유지하면서 인퍼런스 타임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도 이 공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인데 공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정보가 있는 부분들만 똑같이 이렇게 머징이 됐고 이 멀징이라는 방식이 비디오에서도 의미 있는 부분을 잘 묶는 결과를 잘 나타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디오셋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오디오셋 그 2 밀리언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제 이거는 10초 길이의 오디오이고 그 각 오디오에 527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그런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성능을 확인했습니다. 베이스라인 아키텍처는 그 오디오 MA라고 하는 오디오를 이렇게 그 시각화를 한 다음에 그 스펙트로그램으로 시각화를 한 다음에 각 시각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 마스코드 오토엔코더 학습을 하는 그런 아키텍처인데요. 이걸 가지고 와서 토큰 멀징을 적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능은 좀 유지시키고 그 인퍼런스 타임은 많이 증가시켰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랑 오디오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능을 보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네, 여기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면은 이 논문에서는 토큰 멀징이라고 하는 그 VIT의 스루풋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식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. 이 방식이라는 것은 그 VIT의 그 레이어마다 그래주얼리하게 그 토큰을 머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그 이 토큰 멀징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반복되는 부분 이거를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어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 그다음 오디오에서도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. 그래서 이미지랑 비디오, 오디오 그래서 모든 그런 모달리티에 대해서 그다음에 스피드랑 애큐러시 이런 것들에 대해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했고 그 소타 모델이나 소타 그 메소드 등등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자체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만 일단 주목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킨 부분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어떤 세그먼테이션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퓨처웍으로 좀 남겨 놓고 있습니다. 토큰 머징을 할 때 좀 유사한 정말 그 의미적으로 시각적인 의미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이 좀 머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잘 작동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토큰 머징이 굉장히 큰
상대적으로 큰 아키텍처에서 더 효과가 좋았고 더 성능이 유지되면서 스루풋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큰 모델을 활용할 때 좀 더 필수적인 요소로 그 더 큰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뭐 활용할 때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기까지고요. 늦은 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